앞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의혹과 관련된 사람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이번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은 3명입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그리고 검찰과 야당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마지막으로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제보자입니다. 그 가운데 김웅 의원이 어제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키워오다 공개석상에 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먼저 핵심 쟁점인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보를 받았다면 당에 전달했을 수 있다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은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의혹의 첫 단추부터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김 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 인사는 누군지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장을 줬다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이 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에 전달됐다는 고발장과 넉 달 뒤 실제 접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판박인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자신은 최 의원 고발 문제와 관련해 메모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납니다.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기록이 없으니 수사기관이 진위를 빨리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언론에 얘기해오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해명인데 민주당은 무책임한 회견이라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삼겹살데이, 5월 2일은 오이데이, 그리고 오늘 9월 9일은 구구데이, 닭고기와 달걀을 챙기는, 건강을 챙기는 날이죠. 닭이 구구구 거리는 소리에서 나온 말로 농림부에서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닭고기 요리 좋아하십니까? 지방과 단백질, 글리코겐의 조화로 풍미가 좋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또 달걀은 하루 2개 정도 섭취하면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간편하기까지 하네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국적불명의 기념일을 챙기기보단 우리 농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구구데이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찜닭, 삼계탕, 닭튀김에 닭가슴살, 샐러드, 계란찜까지 다양한데요. 코로나19와 또 여름 무더위에 지쳤던 우리 몸을 위해서 아침에 조금 부담스럽다면 오늘 점심 메뉴로 꼭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퀴즈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퀴즈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로운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교원입니다. 9월 10월 이것의 본격적인 수확 시기죠. 제철 과일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팔색조 이것 다양하게 변신합니다. 설탕에 졸여서 잼으로도 먹고요. 주스, 술, 식초, 그리고 파이나 케이크, 카레, 스튜로 만들어 먹기도 하죠. 또 요즘은 뭔가 잘못됐을 때 말로도 표현하고 문자로도 하지만 이것 하나 쓱 건네기도 합니다. 또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곤 했죠. 흔히 이것이 등장하는 인류의 3대 사건으로 아담과 이브의 이것, 뉴턴의 이것, 그리고 세잔의 이것이 꼽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또 일부 언론들이 추석 대목에 출하될 사과와 배값을 아주 폭등할 것처럼 보도해서 산지 농민들의 불만이 있다면서요? 예. 최근 일부 농민 언론들은 배 한 개 5,000원, 사과 한 개 3,000원, 추석 장보기가 무섭다. 쌀 20%, 녹두 57%, 배 41% 올라, 공포의 추석 물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올해 사과 배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고 추석 대목에도 강세를 보일 거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 언론은 8월 24일 기준 신고 배 10개 소매 가격이 5250원으로 작년보다 41.2% 올랐고 도매 가격이 15kg 84,200원으로 지난해 42,100원보다 2배 뛰어서 추석 장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8월 26일에는 또 후지 사과 소매 가격이 10개 37,000원으로 평년 23,000원보다 33.7% 올랐다면서 마치 추석 대목 사과값이 급등할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목만 보면 정말 장보기가 좀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핵과일 가격 전망은 어떤지 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배는 올해산 신고배가 이제 9월 초부터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가락시장에선 3일 15kg들이 상품 한 상자가 46,700원에 거래가 돼서 지난해 추석 2주 전 평균 시세인 52,800원보다 일단 11% 낮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유통 전문가 한 분께서는 8월 말 저장 신고배 강세는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탓으로 저장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산의 경우는 작황이 좋아서 추석 대목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낮아져서 이제 평년 수준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과값은 어떨까요? 네, 사과도 8월 하순에 2020년산 저장 후지 사과가 유통이 됐고요. 추석 대목에 판매될 사과는 이 후지가 아니라 중생종인 홍로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로 사과 가격을 보면 3일 가락시장에서 10kg들이 상품 한 상자가 35,300원에 거래가 되면서 평년 이맘때 33,100원보다 값이 낮습니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가치관측팀장은 사과는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아서 이 지난해 대목과 비교했을 때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말에 왜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까요? 네, 문제는 언론들이 이 농산물 가격을 주식 가격처럼 똑같은 걸로 볼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무렵에 출하된 핵과일 가격을 저장과일 가격하고 비교를 하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과 생산자 단체들은 불명확한 가격 전망과 자극적인 단어로 농산물 값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이런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충남 아산 원예농협과 대구 경북 능금농협에서도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언론이 억측을 토대로 왜곡 보도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성토도 있었고 네. 예상보다 생산량이 많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값이 폭등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역시 일침을 놓았는데요. 강정현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농산물 값이 오르면 자주 나오는 급등, 폭등 등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러면서 생산비가 올라도 농산물 값이 오르면 안 된다는 언론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며 씁쓸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 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차박이라는 게 이제 인기인데 농촌 곳곳에 이 늘어나는 차박족 때문에 좀 신경도 쓰이고 좀 피해도 입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요즘 이동이 자유로운 차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차박 성지로까지 알려진 강원 강릉 왕천면 안반대기 마을입니다. 이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지로 손꼽히는 이곳은요. 요즘 배추 출하가 한창입니다만 일부에서 농민보다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 숫자가 더 많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3m 안팎인 농로폭이 매우 좁아져서 배추를 한가득 실은 5톤 대형 트럭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이 교행이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네. 이 마을 배추농민 한 분은 배추가 아니랬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일부 무상식한 차박족의 행태로 주민들이 항의하며 설전이 벌어질 정도로 마을은 일상을 방해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까지 우려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또 때때로 주인 허락 없이 배추를 쓱 뽑아가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사정은 다른 유명 차박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 공주 정안천 계곡 일대와 홍성 상황마을에서도 늘어난 인파와 쓰레기 그리고 장기 조차로 인해서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마을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집과 축사 등을 헐고 마을 공원을 조성했는데 글쎄 문제는 공원 옆에 함께 만들어진 주차장을 차박족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김찬 상황마을 대표는 차박족이 캠핑카로 주차 공간을 두세 개씩 차지를 한 채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면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려서 마을 경관까지 해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박족들은 그 차댈 자리만 눈에 보이면 이제 차를 일단 세우고 이제 머무르면서 쓰레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주민들과도 마찰이 조금은 생기게 되는 건데 마을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는 것도 좀 문제고 이게 좀 많이 오라고 환영하기도 어려운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휴가철 진통을 겪은 주민들은 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반대기 마을 주민들은 마을길 곳곳에 농산물 반출 전용도로 주차 차박 금지와 농작물 절도 행위 금지 등의 경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고육지책으로 농로변에 주차와 차박이 불가능하도록 빈 드럼통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을 나들이철이 옵니다. 그리고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차박족을 비롯한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차박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상황을 배려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매너를 갖춰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좀 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반대기 마을 배추농가를 대표하는 이 김시갑 고랭지 채소 생산자 협의회 연합회장은 강릉시에서 외부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한다든가 도로를 아예 넓혀서 중간중간 주차 공간을 확충해 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또 관광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주민들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강릉시 측도 차박 증가로 인한 민원 사항 등에 대한 법령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 좀 난감해하면서도 마을 내 주차 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하늘이 좀 높아진 것 같고 비도 좀 그쳤고 진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계신 곳 농민분들도 아주 좀 선선해지기도 하고 이제 일할 맛이 좀 나는 그런 시기겠어요.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죠. 네. 예, 저희 지역에서는 또 여러 특산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홍로 사과가 이제 좀 재배될 지금 시기거든요. 예. 예, 아주 빨갛고 예쁘고 또 향기도 좋고 맛있는 사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촌 문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바닷가 마을에도 나가시나요? 그럼요. 예, 바닷가 마을도 나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이다 보니까 군산이나 부안, 고창 이런 곳에 이제 좀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요새 지금 한참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낚시가 지금 또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요새는 쭈꾸미 낚시 같은 그런 낚싯배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꽃게가 또 한참 또 잡히는 철이라서 부안 위도나 이런 곳에서는 또 꽃게도 지금 한참 잡히고 있어서 추석을 아무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멀리서 이렇게 변호사님 오시는 거 보면 어떤 얘기부터 꺼내시나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나 다 어려워서요. 아무튼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더라도 수입이 적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좀 이게 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수산물을 많이 좀 소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어업 활동을 하다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받는 여러 가지 이제 면세율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네.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거나 그래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 제도로 인한 좀 문제점들을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 그 얘기들이 녹아 있을 테니까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재용이 아버지! 재용이 아버지! 편지 왔시오. 편지. 아따 뭔 편지요. 전국 노래자랑 나갔던 게 언젠데 아직도 팬레터가 오는가? 아이고 아직도 내 얼굴이 먹히는가 보네. 아이 뭔 소리래. 전국 노래자랑서 예선전 탈락하고 뭔 방탄소년단 월드스타 된 줄 아는갑네. 정신 좀 차려요. 수협서 왔시오. 수협서? 뭔 일이래? 혹시 지난번 수협 급유소에서 급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어민들이야 이 면세유 카드로 수협 급유소에서 맨날 급유하지. 근데 그게 잘못됐는가? 아유 여튼 봉투 좀 어서 열어봐요. 영업기간 중에 면세유를 공급받아 조세특례 제한법을 위반했음을 통보합니다. 엄용 면세유 수급을 2년간 정지합니다. 아유 이게 뭔 일이래요? 면세유를 2년간 못 넣으면 아유 배 타고 일도 못 나가고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아유 그런데 지난번 광어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말로 저번 광어 15마리 잡았을 때 말이에요. 아유 그때 내가 다 해결했는데. 내가 그렇게 법대로 달라고 법 어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때 이름 안 쓴 자망 그걸로 광어 15마리 잡고 경비정에 단속됐잖요. 그게 불법이잖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20일 어업정지 처분 받았잖요. 그래서 내가 260만 원 줬죠. 처분 대신 과징금 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날 과징금 내고 당당하게 급유소에서 기름 넣고 바다에 일 나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또 나와요? 돈은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이제 20일도 아니고 2년이구만요. 어째요? 아이고
아유 20일 정지면 20일간 면세유도 못 넣고 배도 못 띄우고 이러면 우리 식구 안 되지 해서 내가 확실하게 과징금을 냈다니까. 확실해요? 편지 좀 잘 봐봐요. 그러니까 나가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정지였는데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급여를 한 게 이게 불법이라는 거구만. 아니 도대체 왜 260만 원 과징금을 내는데 왜 불법인 거냐고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 군청에다가 3일의 과징금은 냈고 수협에는 그 소식이 8일에 전해졌는 모양인갑네. 그러니까 4일부터 7일까지는 면세유를 넣는 게 이게 불법이었던 거지. 재홍이 아버지 분명히 과징금 낸 거 맞죠? 맞단게. 그니까 돈 냈다는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줘야지. 군청에서 일주일이나 있다가 전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참 코로나로 어려워 죽겠는데. 재홍이 이제 학교 간다고 운동화 사달라는데 어째요? 아유 길이 있겠지. 아유 그만 좀요. 아이고 변호사님이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과징금을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몇 번을 확인을 하시는데 냈단 말이죠. 이게 처분받는 게 싫으니까 과징금으로 그걸 낸 건데 그게 이제 통보되는 사이에 기름을 넣은 게 문제가 돼서 편지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뭐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걸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했지만 이게 구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2년 동안 못 넣게 될까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많아요. 예. 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관할을 그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또 이제 면세유를 판매를 금지하는 거는 기관 통보를 받은 수협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판매 금지 기간 동안에 이 면세유를 사지 못하도록 수협에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구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예, 이제 구제받는 절차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정말 속상하죠. 아니, 그렇죠. 기름을 팔아주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날아들면 정말 충격받을 일이죠. 순서대로 좀 짚어가 보면, 광어를 한번 잡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업 면허를 받을 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해서 이렇게 면허를 내주거든요. 네. 그 면허 부분 중에서 이제 어구별로 이게 면허별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망이나 아니면 뭐 지역, 어구, 뭐 규모, 그다음에 또 사용할 때 그 누구 거 소유인지 뭐 표시돼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께서는 아마 자망어구를 사용하실 때 본인의 그 성명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신 게 아마 어업 면허 조건에서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산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때 이제 약하게 처분을 해준다고 하는 게 이제 어업정지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제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시면 어업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민들께서는 어업 자체가 생계여서 어업 자체를 못하는 거는 너무나 생계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 정지 대신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징금 처분 자체가 돈은 내지만 실제는 어업 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면세유 이제 공급받는 거는 제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불법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뭐 신호 어겼을 때 이제 그 벌점은 피하면서 돈을 미리 내는 뭐 이런 것과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도심에서는 이제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뭐 이랬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일을 해야 또 먹고 사는 데는 하시니까는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방식을 돈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잘못은 뉘우치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돈을 내고 어업은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런 걸 혹시 노리고 나는 뭐 걸려도 돈을 내고 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내나요? 뭐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마음속까지 다 알아내기는 너무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어업 활동한 부분을 현장에서 어떤 걸 위반했고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를 잘 이렇게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행정 처분을 받은 과거의 전력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처분하는 정도 수위를 굉장히 높게 이제 책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도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점점점 더 이제 처분을 수위를 높이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특히 이제 어민들께서는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위반하지는 않으십니다. 네네. 자, 이제 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면세유를 구입을 했는데 2년간 수급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많이 당황을 했고, 이게 군에서 수협으로 통보가는 게 늦어져서인데 이걸 이제 김 씨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 거죠? 통상 이제 어민들께서 그 착각을 하시는 게 과징금 내지는 어업정지 처분을 그 부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의 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 처분으로 인한 기관 통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면세유를 판매를 못하도록 막는 그 처분이 이제 또 별도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냥 뭐 다른 절차 없이 정해놓은 법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제 우리가 판매 금지를 그 어업정지 기간 동안에 바로 설정을 해서 아예 면세유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협의 책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보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 그 기간을 완전히 이제 통보가 됐을 때 어민의 책임으로 돼야 되는데 그 통보가 되지 않았거나 판매 금지 기간 설정이 늦어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민의 책임이 없는 거니까 수협에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만약에 정말 적법하게 정말 무슨 잘못 때문에 면세유를 못 사게 된 어업인이 있다고 할 때 이분이 면세유 말고 다른 기름으로 어업에 나가시는 일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면세유를 지급받는 정지기간 동안에 면세유를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일반 그냥 우리가 필요한 수지가 맞나요? 예, 지금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제 면세유가 상당히 이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면제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연료보다는 최소 한 30% 이상이 저렴하거든요.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는 건데 어민들께서도 위법 행위에 따른 그 면세유 수급 정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정해놓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잡을 수 있는 종류며 어구며 이름 적혀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허가 받은 대로만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민들께서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률가라든지 행정가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또 면세유를 판매를 못하도록 또 수급을 못 받도록 하는 부분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항상 생각하시는 게 내가 과징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어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네. 약간 조심조심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수협 쪽으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바로 수협에다 연락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고요. 네. 이미 판매 금지 기간 동안에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다투시는 게 아니라 그 수협에서 면세율을 공급할 수 없도록 지금 판매 금지 기간 설정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세무서에서 이제 이 면세율 수급 정지 처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협을 상대로 면세율 수급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구하게 되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정지 이런 걸 통해서 처분을 일단 효력을 중단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면세율도 공급받으실 수 있고 또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다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법률 전문가들과 좀 상의를 해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셔야겠고 세무 쪽이 관련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세무 쪽이라고 해도 세무사 상담까지는 필요 없겠죠? 예, 요거는 그 세무 쪽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게 면세율을 이제 지급해 주는 거를 금지시키는 처분이기 때문에요, 관련 행정 법규를 검토해야 돼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군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생겨날 수 있는데 법 관련해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명하게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처분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 처분을 담당하는 주무관님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툴 수 있는 그 기간도 있고 또 다툴 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다투셔야 되는데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간도 진짜 잘 봐야겠네요. 뭐 바쁘다고 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오늘도 어촌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로 대기 중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은과 임실, 포천 등의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 200m 이하여서요. 답답합니다. 운전하실 때 또 보행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기온은 20도 내외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 쾌청한 초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낮에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50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450여 명 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도 25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통상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이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3%가 넘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 어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2주 연속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이 방역 당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추가 확산의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발표를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이 고발장은 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라면서 이 고발을 사주한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으로 선거를 치러도 되겠나라면서 한심한 생각이 된다라거나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하라라거나 또 시나리오가 뻔하다라거나 또 앞으로 정치 공작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라라는 등 이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해서도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출처 작성자를 정확히 대라라고 주장했고요. 또 국회에서 불러달라며 당당히 입장을 얘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화풀이 기자회견이라면서 해명은 없고 소리만 질렀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김웅 의원도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선을 키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혼란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여기에 본인이 작성했다고 한 차례 밝힌 바 있던 이 최강우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이번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당직자에게 넘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상 본인이 전달한 걸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사기관에서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 하루빨리 밝혀달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는 최강호 의원의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이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해당 변호사는 당으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문제의 고발장이 당에 전달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해명도 역시 꼬인 상황입니다. 한편 김웅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네요. 네,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패배한 뒤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어제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치고 남은 경선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호남에서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호남 경선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지 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라며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안 된다.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등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낼 게 없다면서 이 주말에 경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추미애 후보 측은 경솔한 결정이라면서 사퇴 의사를 철회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또 정세균 후보 측도 지역 구민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했던 표적수사 의혹,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어제 KBS가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검찰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냥 지나칠 이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며 감찰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는 법무부와 대검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이 정치검사들의 혐의 일부가 드러난 만큼 강력한 감찰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재소자의 말만 믿고 보도를 한다라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정치권과 법무부가 나서서 의혹을 키우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산업부 차관이 회의석상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간의 공약 발굴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 조선일보는 어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산업부 회의석상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본인들의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그 여러 경로로 의견을 사전에 많이 넣어야 한다라며 차기 대선 주자 공약을 발굴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대선 시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길 수 있는 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박진규 차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상비서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지내다가 이 다주택자 논란 당시에 교체돼서 산업부 1차관이 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매우 부적절하다며 질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주택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죠? 네, 이 새 아파트의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만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아니면 당첨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기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방식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데요. 앞으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중을 30%로 늘리고 이 중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도 또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뜰대로 뛴 분양가의 대출도 쉽지 않아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계층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주택을 마련한 서민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요? 네, 이 탄소 중립 요구가 커지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자동차는 물론이고 산업 현장 곳곳에 수소가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소기업 협의체라는 것을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GS, 삼성물산 등 15곳으로 이들은 앞으로 수소산업 육성에 함께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SK는 에카 플랜트 구축 등에 18조 5천억 원을, 현대차는 수소차 개발 등에 11조 1천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도 10조 원, 하나와 효성은 각각 1조 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소 저장과 운송, 충전 등에서 부족한 인프라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해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297님, 익산 시민공원에서 아침 운동 중인데 안개가 가득하네요. 차로 출근하는 분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습니다. 7684님, 보건소 이송 업무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근무 중인데요. 정신과 육체가 힘들지만 오늘도 맡은 임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